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했잖아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이 법원 앞에 이 태극기 집회가 지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과격했던데요, 노은지 기자? 네, 사실 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검찰 구형이 나올 때까지 이제 집회가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네. 거기가 오후 2시부터 계속 이어졌는데요. 한쪽 차선 한 2개 정도 차선을 막아서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지만 저기가 이제 2호선 서초역, 교대역 그 사이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퇴근 시간이 겹치면 저 강남 일대가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거리에 저렇게 행진을 하는 모습,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까지 보이는데요. 네네. 저렇게 깃발을 든 이제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바닥에 들어눕거나 어디를 행진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면서 상당히 교통대란도 벌어졌고 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항의를 받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조원진 의원도 보이고 서석구 변호사도 보이는데 저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서석구 변호사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제가 원래 욕을 잘 안 하는데 지금 오늘 해외로 요구하는 겁니다. 경찰 구형이 징역 30년이랍니다. 이거 미친 경찰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저 집회 과정에서 흥분한 지지자들이 일반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약간 또 시비가 붙어갖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행진이면 뭐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달려들거나 지나가는 차에 시비를 걸거나 지금 은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더 나아가서 유리창까지 깨트렸던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청년이 갑자기 달려든 집회 참가자 때문에 얼굴을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그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차가 안 오니까 제가 버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좀 웃었는데 바로 튀려들었는데. 근데 일반 저 시민들과의 저런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 정말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저희 이번 형량이 구형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안 든 것과 다르다고 해서 저런 식의 과격 행동을 보이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더 엿보일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보수라면은 좀 법치를 따라야 되는데 이 점도 있고 그래서 저런 행동은 자제해야 되는 거고 저런 행동을 자제 안 하면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잃어버린다. 이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회는 할 수 있습니다. 집회는 시민의 권리이니까요. 다만 신사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이사장.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모습을 드러냈냐면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아니 언니 검찰이 구형 30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굉장히 절망스럽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후대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형을 받으신 거고 아직 판결은 남아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네, 언니에 대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워낙 좀 이제 사이가 좋았던 임기 중에는 뭔가 만나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자매이긴 하지만요. 이제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극기 집회 같은 걸 할 때 무조건 참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언니에 대한 마음을 애틋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 구형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직접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렇게 밝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대신에 국선 변호인 5명이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후 변론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으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무려 최후 변론을요, 시청자 여러분, 4시간 정도 했대요, 4시간. 굉장히 이제 할 말이 많았던 것이죠. 국선 변호인들, 뭐 뒷얘기가 좀 잘해진 게 있다면서요? 예, 그 최후 변론이라고 이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인데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요? 예, 울먹거리면서 이제 박승길 국선 변호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수년간 준비하고 노력했다. 이 시설 둘러보고 비용 고민했던 거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냐라면서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은 전혀 없다.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판결해달라.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변호인들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접견을 해본 적이 없었을 한 번도 지금 만나지 못했죠. 예, 그런데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최후 변론을 하면서 국선 변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글쎄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 국선 변호인 제가 5명 어제 법원에 출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강철구 변호사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어떤 시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를 생각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냥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이미 내렸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을 낸다면은 저희들은 그 기록을 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강철구 변호사 목소리 들었는데 황 의원님 보시기는 국선 변호인들이 굉장히 대통령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최후 변론을 하는 모습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요, 국선 변호사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사실 과거엔 좋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인 걸로 생각했는데요. 첫째,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변호사들이 아주 소수의 특권이 있던 시절과 달리 그게 많아지면서 지금 국선 변호사 되는 것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 전체가 질적으로나 뭐 여러 성의가 좋아졌다는 거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 요번에 선임된 국선 변호사분들이 주변의 평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아까 박 변호사님이라든지 굉장히 성심성의한다. 많은 분들이 국선 변호사 그러면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번째 원인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저걸 맡았을 때 예. 일반 사건하고 다른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역사적인 재판을 맡는 거 아닙니까? 예. 이랬을 때 그 역사적인 재판을 맡는데 한 그런 자신들의 느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선 국선 변호사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예. 바로 전 그 3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30년을 구형을 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국회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사당이었습니다. 당원 당규를 전부 바꾸고 국민 공천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권력자 박근혜의 방해가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줘서 참패하게 되었다. 네, 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인데요. 김무성 의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김무성 의원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뭔가 당의 행사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공개 석상에 많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사실은 김무성 의원 하면 2015년에 뭐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지만 선거대책 본부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킨 어떤 그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임기 내내는 거의 비박계 좌장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친박계와 좀 갈등을 빚어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들으신 것은 박근혜 사당이었다. 탄핵을 주도를 하면서 바른정당을 창당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을 좀 깨뜨린 본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최근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목소리, 특히 안보 이슈에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새누리당 대표할 때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본인이 조금 이제 앞서 나가겠다,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방남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에 나오는데 뭐 밤샘 농성도 함께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당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뭔가 이제 한국당 내에서 역할을 조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은지 기자가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김영철 방한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북핵 폐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또 맡았다고 하네요. 자, 김무성 의원 최근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유족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장병을 죽인 김영철은 안에서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님 이렇게 김무성 의원이 다시 또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두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랑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중진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진 그룹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좀 톤 다운 시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무성 의원을 홍 대표가 전면에 내세웠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홍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그 어떤 이해가 좀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정치를 은퇴한 게 아니면 재기를 해야 되는데 재기의 고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보 문제, 더군다나 김영철 와서 문제는 전 국민까지 몰라도 이 보수적인 국민한테는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폭발적인 이슈를 자기가 주도함으로써 재기를 노린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 대표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다 띄고 가자고 하니까 너무 왜소한 거죠. 그 외연이. 그랬을 때 지금 전부 합치자 그래갖고 뭐 이재호 의원, 전 의원도 지금 영입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끌어안는 모양을 만드는 거. 그러면서 뭐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이렇게 뭉쳐나가는 모습. 예.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 의원님 분석을 들으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서요. 지금 이 보수 정당에 주목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쫙 등장할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자, 지금 다들 이제 털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이제 김영철 방한 저지위원회, 방남저지 투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통일대교라든지 예. 전진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의 직책식을 가지고 이제 당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수석 대변인이죠? 예, 수석 대변인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제원 의원도 이제 청문회의 그 청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사실 뭐 대변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에도 좀 앞장섰던 의원 중에 한 명인데, 대변인으로서 어제 이런 논평을 좀 냈더라고요. 뭐라고요? 30년형을 검찰이 구형을 하니까 어떻게 이게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이거는 어떤 보복의 성격에 가깝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너무 무리한 구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입장의 논평을 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엔 탄핵에 한창 앞장섰다가 장제원 수석 대변인 같은 지금에는 논평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두둔하는 편으로 돌아서서 상당히 예. 화제가 되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김성태, 김무성, 장제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을 했었던 의원들이란 말이죠. 정작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을 하고 어제 또 구형이 나오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형보다 또 잔인한 구형이다. 이런 또 논평을 내놓고요. 이게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사자들 나름대로 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아까 말한 그 탄핵은 뭐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년까지 구형을 하는 건 지나치다. 그러므로서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또 당하는 것에 대한 그 동정 여론, 요거는 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나름대로 그걸 설명을 하지만 그냥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또 하나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왔던 쪽에서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도 좀 장제원 의원이나 김용태 대표가 보면은 좀 전투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여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나서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여론도 있고요. 좀 복잡한 게 서로 엉키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의도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